자, 반갑습니다. 2016년 2월 22일, 2월의 세 번째, 아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월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할까 합니다. 자, 아침 시황을 맡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입니다. 금주 시황을 맡은 전문가, 레드캔들이고요. 소리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네.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주십시오. 1번 아니고 2번입니다. 네. 알아서 1번 누르시는데,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소리 체크하고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네, VI빵과 공개방송 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침 시황 시작할게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에 또 북한 얘기 또 나왔어요. 그죠? 북한은 참 봄만 되면은 일본계 되면은 꼭 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그 시기쯤 되면은 항상 도발을 해옵니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 잠깐 들려왔고요. 그리고 우리 그 MWC에 대한 얘기도 나와준 게 있고요. 신제품 출시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함께해서 아울러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말 동안 날씨가 약간 풀렸던 것 같은데 또 깜짝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꽃샘추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이전에 마무리로 조금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미증시가 전일 지난주에 약간 내려와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있을 것이고 2월 마무리를 잘해야 3월 새롭게 또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슈 바로 시작할게요. 미증시부터 갑니다. 자, 다우 연봉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다우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연봉은 티 안 나요. 연봉은 티가 안 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의 경우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연봉은 티가 안 나는데 제가 전에 그냥 토요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토요일 방송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다우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전에 시황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얘기했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봉 기준 이전에 2008년 8년쯤인가? 2012년, 11년, 10년, 9년, 8년쯤 되겠네요. 8년, 9년쯤에 1년 동안의 장대 연봉 밀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그 이전 2000년 초반에는 3년에 걸친 조정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2년차 연봉의 음봉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파동들은 만들어진다는 얘기했을 겁니다. 월봉 기준 보시면 지난달 아랫꼬리, 이번 달 아랫꼬리, 이번 달 월간 약간의 반등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봉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7,000포인트 중반 이상 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얘기했던 것처럼 큰 대세의 흐름이 연간의 흐름 자체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월간 기준 역시 이평선 깨고 내려온 자리, 이런 자리에서 밀어주고 양봉이 나오긴 하지만 중간중간 양봉은 되돌림의 형태이지 이게 우상향으로 돌리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중에 양봉이 나와도 강하게 뻗어가거나 급등은 아닐 거다. 예상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주간 기준입니다. 다우 주봉 양봉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17,000포인트 중반이 넘기 쉽지 않다. 만약에 양봉으로 방향이 전환 나와서 다우 지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요런 정도겠죠. 어느 정도냐면 요런 정도 17,000원까지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다음에 십자가 만들려거나 주춤거리겠죠. 그리고 색깔을 바꿔준다라면 음봉 색깔 바꾸기 시작한다라면 그 다음 색깔 바꿨네요. 바꾸기 시작한다라면 다시 조정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밀리기 쉽다라는 거죠. 시장은 예측과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공식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자, 그런 가능성을 봐서 다우 산업지수의 연봉, 월봉, 주봉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17,000포인트를 약간 넘어가거나 하는 정도에서 저항이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일본 기준 올라오긴 했습니다. 아랫꼬리 열렸어요. 근데 크진 않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모습 만들까요? 약간 잠깐만요. 약간 반등이 나와 7,000 근처까지인가요?
그쵸? 그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머리 맞을 수 있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의 경우는 일단은 지난주에 뭐 급락한 건 아니었어요. 꼬리 달리면서 내려왔었고요. 거기서 이제 반등이 있었는데 약간 21포인트 0.13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다. 추가적인 반등이나 되돌림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는 뭐 크게 올리진 않더라도 유지만 해도 괜찮겠다. 1900포인트 이상에서만 유지하면 좋고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증시가 반등이 좀 나와서 다우 16,800, 17,000 정도까지 끌어올릴 때 국내 증시 상승 일부 있을 겁니다. 그때 대응만 잘하시면 돼요. 자, 다우 받고 나스닥 봅니다. 나스닥 연봉지수 음봉입니다. 음봉 더 나올 것 같아요. 추가로 나와야 됩니다. 약 4주 전에 제가 시황을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약 4주 전, 네, 4주 전에 시황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의 연봉 형태, 월봉 형태, 주봉, 일봉 형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잡을 것이다 라는 것들 기억하시죠?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의 월봉 형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음봉, 이번주 또 음봉이지만 아래꼬리가 달렸고요. 이번 달이죠. 주봉상 그림 양봉의 반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조금 더 저항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14,600포인트 정도. 4,600 정도에서 1차 저항이 또 먼저 만들고요. 거기서 좀 더 가면 8,000입니다. 800입니다. 크게 급등보다는 되돌림의 일부 모습과 함께 저항이 나오기 쉽다라고 보셔야 돼요. 4,700, 800 일봉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미증시의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하락이나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미증시의 종가가 국내 증시의 시가라고 했기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조정이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 역시 조정 내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반등의 형태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미증시가 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 뉴스가 뭐가 있는지 뉴욕 마감 뉴스 확인합니다. 자, 뉴욕 마감 유가 급락, 물가 상승 불과해서 호조를 보였다. 나스닥만 0.38%가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밀리지 않은 거예요. 다우가 약보합세였고 나스닥이 약간 강보합에서 플러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유가 급락과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 실적 호조, 영향이 뒤섞이면서 혼전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연방준비제도죠. FRB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흐름이요.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경기 둔화 흐름입니다.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금융시장 급등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쵸? 작년에 한 차례 올리긴 했었지만 어려웠어요. 그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했었지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올리기 어려웠던 거죠.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밀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업종별로 보시면 원자재가 0.85%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낙폭 에너지와 통신업종이 0.78, 0.7 빠지면서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자, 소비자 물가는 예상을 상회했어요. 소비자 물가 예상 상회했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야? 소비자 물가 상승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물가 올랐어요. 예전에 짜장면 값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저렴한 금액이 1900년대 후반일 텐데, 저게 90년대겠죠? 80년 후반이고 90년대. 제가 그때 짜장면 값을 저희 동네에서 800원까지 왔어요. 600원인가 800원 맞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4,500원, 뭐 5,000 하죠? 싸게 파는데 하시면, 뭐 싸게 팔면은 뭐 얼마예요? 한 1,000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거의 물가는 다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죠? 물가 상승한다. 물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급여가 고정이 되어 있고 물가 상승하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원 물가가 4년 반 내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0.1% 하락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년 전에 급여 받던 급여 생활자분들 직장 처음 들어가시면요. 그때도 120에서 150 이렇게 받았고요.
많이만 180 받았을 겁니다. 제가 9년 전에 지금 뭐 업계 1위 하고 있는 무슨 회사가 있습니다. 업계 어디 말하기 그렇지만 무슨 상조회사, 이벤트는 아니고 상조회사에 지금 업계 1위 하고 있는 제가 9년 전에 처음 입사했을 때 157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급여로. 10년 전에 9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근데 지금도 신입사원들 150 전후 받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급여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 오르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4년 만에 최대라고 하니까 또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금리 상승은 또 쉽지 않습니다. 자, 국제유가 무뎌진 감상 기대감에 급락했다. WTI 30달러를 붕괴했다고 합니다. 원래 유가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요, 감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감산할 수 있겠다. 감산을 해준다라면 유가가 다시 올라가도 괜찮겠다는 기대감이 올랐었는데 감산이 아니라 동결이죠. 더 늘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게요.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산유량 동결 합의 소식에 급등을 했었으나 여기죠? 이란이 산유량 동결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산유량 감상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게 유가가 더 못 갔던 거고요. 오히려 빠졌던 겁니다. 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역대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악재를 박용했고요. 산유량은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감산이 아니라 동결이 아닙니다. 감산이 동결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는 또 빠졌어요. 3.7, 1.1 빠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에 하락 반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전자산 선호에 0.4% 상승, 금값 주가 0.7% 하락 나와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차익 실현 역량의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유가 급락했습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혼자다. 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나스닥만 강보합에서 약간 플러스가 있었다 라고 보시고요. 이제 뭘로 갈 거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볼 겁니다. 자, 코스피 똑같네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랑 그림이 똑같아요. 뭐 별로 티도 안 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거기서 거기에요. 비스무리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모습이 2000 정도 포인트, 2000포인트 약간 위에 한번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크게 보시면 지금 급등 이후에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당장 빠지면은 어렵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큰 일정들이 있죠.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좀 버티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대선에 나간다거나 뭐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나가기 전에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주가 내가 부양할게 라고 뛰쳐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정치권 테마 종목들, 대선 테마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면 주가는 상승이 나오거나 못해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까지 버티지 않겠나. 2017년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버티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월봉상 아래꼬리 달립니다. 양봉 전환이 나올까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나오는 게 좋겠죠. 주봉상 그림 잘 갔습니다. 1800포인트 초반선까지 밀었던 시기 지지난주 2주 전에 이렇게 내려왔던 시기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겁먹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800 초반까지 오면 땡큐다. 800 중반과 초반은 땡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종가상 1916포인트 1916.24로 마감을 했는데 800포인트 초반 자리는 기회 자리다. 아직까지는 기회 자리다. 코스피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왔어요. 계속 웬만큼 들어왔습니다. 절반 이상 들어왔어요. 한 주에. 그러면서 코스피가 잘 버텼던 것 같고 코스피에 대해 기관의 매입도 유지를 했습니다. 물량 유지가 되면서 1800 초반까지 빠진 것은 낙폭 과대인 것 같다. 되돌림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된다. 라는
이슈와 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반등이 있었고요. 일간 기준 본다라면 1916 양봉 잘 갔어요. 잘 갔습니다. 1950에서 많이 간다면 2000 정도까지 살짝 터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갈게요. 코스닥. 잠깐만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요. 올해 음봉 나온다고 했었고 음봉은 600 정도 이하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올해 음봉의 모습 600을 깼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내년에 대선 일정과 함께 코스닥 종목도 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본다라면 내년에 양봉 나왔을 때 700 가야 돼요.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올해는요, 600 이하 정도라면, 600 이하 500포인트 중후반 온다라면, 땡큐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땡큐 하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있었고, 그런 파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네. 월봉을 본다라면, 음봉 내려옵니다. 자, 그림이 거의 뭐 90% 맞아 떨어집니다. 요런 자리에서 한번 뚝 떨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런 자리에서 600을 깨고 500포인트 한 중후반까지 밀었다가 하나는 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거기서 튀어 올랐을 때 반등이 있다. 시기도 적절합니다. 자, 시기도 적절해요. 거의 뭐 맞아 떨어지죠. 올해 연말까지, 자, 4월 정도에 총선이 있으니까 3, 4월까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기까지 뭐 어떻게든 버텨다가 한번 600이나 500 중반까지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 올해 한 3분기, 2분기 지난 2, 3분기부터 연말까지 떨어진다 라고 치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장기 121선과 61선 영역에서의 횡보와 지지라인 꼴이 발생이 되면서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년 연말까지 대선 일정까지 해서 550에서 만약 700 아니 800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50에서 800까지 지수가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안에 500에서 100%, 1000% 가는 종목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2012년도에 대선 일정이 있을 때요. 대선 일정이 있을 때 물론 그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했어요. 2011년 조정이 나온 400포인트 초반까지 왔다가 2012년 접어들면서 2012년 다가오면서 500포인트 중반까지 갔죠. 150 정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방향 틀어졌을 때 한 800과 550이라면 250 변동입니다. 굉장히 큰 파동의 종목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기대감 생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을 본다면. 자, 주봉상 그림 보시면 지난주 양봉, 이번주 뭐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스닥이 강보합세 마감했으니까 코스닥도 오르지 않을까? 약간 반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락의 흐름에서 양봉이 나왔지만 역주행 캔들로 방향을 다 바꾼 게 아니에요. 약간 튀어서 650 정도 넘어가다가 다시 밀면 600이나 600 초반대 이런 자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일봉상 그림은 반등입니다. 660 정도의 저항이 분명히 있어요. 60에 다가선다라면 저항이 반드시 나올 것이고 거기서 저항을 만다라면 빠져야겠죠. 밀리겠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주에 올라서 마감하긴 했지만 이번주 추가 급등으로 우상향 뻗어간다라기보다는 약간 뜬다라면 조정의 음봉이거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뭐 볼 것이냐? 자, 이제는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스. 아침 시황은 55분께에 마무리할 겁니다. 55분 정도에 마무리할 거예요. 잠깐만요. 뉴스들 뭐가 있느냐 이거 볼게요. 원래 월요일날 아침에는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 나온 실시간 속보를 포함해서 뉴스들을 뽑아냈는데 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일 월 3일 동안 뉴스를 한번 다 이제 간추려 봤습니다. 모아왔습니다. 정리한 게 아니라 모아왔습니다. 자, 월가의 시각 3개월 최대 주간 상승 유가가 증시와 상관관계를 깨뜨릴 것이냐 깨질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제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혼조 마감한 데다가 마감한 것에 대한 월가의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을 찍고 확실한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낙관론이 힘을 얻는다.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하기로는 다우나 나스닥이 좀 더 빠질 것 같다 그랬는데 월가는 다르게 보고 있나 봅니다.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요. S&P 500 지수가 전일과 거의 변화가 없어요. 다우 지수는 0.13%만 내렸습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는 2.8, 2.6% 상승했어요. 오르긴 했었네요. 그런데 이건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기간 내 상승폭만 본 것이지 연간 월간 흐름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나스닥 지수가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실적을 좋게 내놨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지수 견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어떤 종목이길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요 종목이 7%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그나마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코스닥 종목군이라 본다면 코스닥군의 대장주 정도가 되겠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르면서 상승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매니지먼트사, 캐피탈 매니지먼트사의 무슨 투자 책임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유가 급락에 증시 폭락 없었다는 건 고무적이다. 자, 예전에는요, 예전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한 달 전만 해도 유가가 오르면 증시도 오르고 유가가 빠지면 증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분석했던 것처럼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라는 것 때문에 덜 빠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나왔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약간 이제 가라앉았죠? 감기 기운이 약간 있긴 해요. 주말 동안에 바빴어요. 네, 처갓집 갔다가 저기 우리 집 본가 갔다가 바쁘다 보니까 애기도 계속 감기 걸려서 올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소리 나는데 듣기 좋다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방향은 계속 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 이후에 증시가 빠지지 않았던 것은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적은 것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의 판단이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반도에 온 미국의 전략 무기들. 자, 지난주에 뉴스 나왔죠? 뉴스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F-22 스텔스 전투기가 2월 17일 파견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내용도 있겠지만 다음 달입니다. 3월 달에 뭐가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이죠. 한미 연합 훈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미리미리 이제 파견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진행하는 한미 연합 훈련이요, 그동안 있었던 것보다 가장 최대 폭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1월부터 초반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강하게 한번 눌러줘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고요. 요게 속도가 마하 2.5 이상, 가격은 3억 6천만 달, 4,370억이요. 4,300억이요. 4,300억.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벌어가지고 해도 요거 저기 타이어 하나 못 사겠네요. 바퀴 하나, 네, 여기 끄트머리 하나 못 살 것 같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3월 4월 사이에 넘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하죠. 금액이 엄청나네요. B50 폭격기 1월 10일 파견됐죠? 파견됐고 얘는 얼마예요? 금액 안 뜨네요. 얘는.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존 C. 스탠리스호 3월 초와 4월 말 예정이 되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호 핵잠수함 2월 16일 부산항 입항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달에 있을 행사를 준비해서 미리미리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북한이 도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아주 뭐랄까요? 시끌벅적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금융당국 증시교란 공매도 브레이크, 공매도 제한법 6월 시행한다. 자, 국내 증시가 이제 하락이 있었죠. 지난 12일, 2월 12일 날 코스피 코스의 양대 지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조정도 컸었고 하락도 많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모습이 나오면서 아고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했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발 악재도 있었지만 공매도 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를 잡아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라는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공매도 척결을 하기 위해서 몇 개 회사들이 나선 것도 있습니다. 공매도 척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제한하기 위한 회사 자체 내 얘기도 있었지만 요게 정책으로 간다는 얘기죠. 금융당국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브레이크하겠다, 잡아야겠다. 공매도 제한법이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공매도 잔액 공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 데다가 금융당국이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정이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언제란 얘기예요? 6월 시행될 전망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 움직였던 공매도 제한 관련 종목 있죠? 해당 종목이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시기 언제란 얘기예요? 6월이란 얘기입니다. 2분기 말쯤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쵸? 하반기부터 그게 이슈가 되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동안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 참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 종목 적용될 것인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매도엔 제한이 나와주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기회로 상장사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을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에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비상장 종목에 대해서도 다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내용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정비하겠다는 얘기 같고요. 2013년도 셀트리온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사태 때는 일부에서 금융당국이 개별 종목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만 됐습니다. 제기만 됐었습니다. 근데 만약 올해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이나 피해자들이 많이 속출된다면 거기에 대한 추후 대책은 계속 논의가 되겠죠. 논의가 돼야 되고요. 나와줄 겁니다. 자, 업앤다운. 삼성이 VR 사업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 차세대 먹거리다 라는 얘기를 밝혀주면서 이렌텍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69%대. 우리도 수익 냈지만 크게 올라갑니다. 삼성이 가상현실에 대한 사업을 이슈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렌텍뿐만 아니라 같은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갔어요. 다행히 올라갔습니다. 스마트 글래스, 이렌텍이 가장 크게 올라오지만 뭐 레드로버라거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라갔던 종목이 한국 큐빅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에요. 요거 딱 기사 보고 나서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이렌텍 급등 나왔다는 뉴스 나왔네? 근데 보니까 한국 큐빅이 두 번째 상승했다네? 얘도 VR인가 보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SS컴텍은 58% 올라갔고요. 유증 얘기예요. 유증 얘기 나와줬습니다. 반면에 MSC라는 종목이 액면 분할 발표에 급등락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락이 나왔다라는 얘기. 요건 넘어가시면 돼요. 포메탈 같은 경우도 방산주로 이슈가 되다가 단계 차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방산주나 백신주들이요. 추가 도발이 연속적으로 하루 이틀 상간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떨어지기 쉽습니다. 급등 급락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보안주의에 대한 얘기 나오겠네요. 또 계좌 이체 시에 보안카드 OTP 사용 의무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이제
직접 위치하는 거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뭐 스마트폰 뱅킹이라거나 인터넷 뱅킹 하실 때요. 보안카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OTP를 사용하실 겁니다. 금액을 크게 하실 거면 한 억 단위로 하실 것 같으면 OTP를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인터넷 모바일 뱅킹에서 이거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아니라고 되어 있나요? 상반기 안에요. 가능할까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상반기 안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전자금융 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이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보안 문제 분명 생깁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보안 얘기 나와줄 거라고. 보안 얘기 나와줄 거라고.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미가 폐지가 되면 금융사들이 대체할 수단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보안주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불거질 겁니다. 최근 라운시큐 같은 경우 우리가 추천하기도 하고 수익 났었는데 보안주 얘기 나와요. 3월달 행사까지 있습니다. 지난해 3월달에 공인인증서 사용 의미 폐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IP 나오고 했잖아요. 대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체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안주 관심을 가져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1조 원 넘는 공룡펀드가 멸종 위기라고 해요. 금융위기 이후에 수익이 떨어지니까 환매 요청인데요. 자, 여기 공룡펀드들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누가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공룡 대시 사자,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들어가야 됩니다. 뭔 얘기냐? 1조 원대 이상의 대량 자금보다 큰 규모의 자금보다는요. 조금 몸집이 적은 1조 원보다 한 1000억대, 3, 4천억대 요 1000억대 단위의 자금들이 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왜? 큰 자금 들어가서 그걸로 수익 내기 어려워진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조원대 금액까지 끌어올렸고 펀드 시장이 전성이 이루었다라면 이제는 대형으로 몰린 것보다 중소형으로 좀 다시 전환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개인 매매가 더 활발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즘에 시장 움직임 보세요. 빠르게 튀었다 내려옵니다. 3, 4일 만에 급등했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큰 자금으로 몰려가는 경우는 팔고 나올 수 있나요? 못 팝니다. 반면에 개인 매매를 한다. 혹은 소규모로 투자한다. 그러면 1억씩 넣었다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 4일 상간에 급등이 나와주면 일부 팔고 나머지 빠질 때 보이선 대응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매매가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펀드보다는 좀 중소형 혹은 개인 매매 위주로 변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백신주와 함께 제약주를 보시는 건데 우리 주식인사이드 잡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제가 기고한 내용 보시면 뭐가 있느냐면 제약주 앞으로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성장 얘기했었고요. 일정 얘기했을 겁니다. 고혈압 치료제 대장인 특허 만료가 임박했어요. 1조 3천억 시장의 변화가 올 것이냐는 얘기예요. 2제 복합제 원해 처방 주춤했고요. 업계 3제 복합제 개발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특허 종료가 되면 복제약 얘기 나와주겠죠? 그죠? 복제약 얘기 나와주고 그게 활성화되게 되면 제약주 다양한 제약 업체들이 복제약을 내놓으면서 매출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아그라가 비쌌잖아요. 한 알에 뭐 5천원 만원씩 했는데 요게 88정 나오고 무슨 뭐 새우거나 비아그라 뭐 나와주면서 저렴하게 나옵니다. 반값 반의 반값 금액이 나오면서 사용량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만원 받던 것을 5천원 3천원 받아봐요. 두세 배, 세네 배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약시장 관심 가지란 얘기고요. 자, 용평리조트 IPO 평창올림픽 특수 노린다. 2018년이죠? 얼마 안 남았네요. 용평리조트가 평창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리조트업계 최초로 IPO 시도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에 대한 호재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 일단은 경쟁 청약률 같이 보시고요. 가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동증권가 부활. 김두한 시절이죠. 네, 김두한 시절 이때 보시면 뭐 명동시장을 장악하면은 사채권을 잡는다. 아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의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권사들이 다시 명동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55분이네요. 네, 빨리 마무리할게요. 다양한 증권사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증권사 얘기 또 나옵니다. 이거 마지막이에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네요. 화이트데이에 판매되는 이사
ISA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홍보가 자꾸 나와요. 어떤 홍보 나오느냐? 이사하라 하면서 당신과는 같이 못하겠어요 하면서 나는 전문가와 함께 할 거예요 하면서 광고 나온 거 보셨나요 혹시? 아리따운 여성분께서 외국인이에요. 남자한테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이제 전문가랑 함께 할 거예요 하면서 자막 그 뒤에서 소리 나오죠. 이사하라 ISA. 요게 이제 3월 14일 판매된다는 얘기예요. 은행과 증권사 판매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예전에 MLF 펀드 말고요. 증권사에도 많이 팔았던 거 있잖아요. 그 증권 계좌.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게 뭐야 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많이 하기도 했었고 사라지기도 했던 내용이 있어요. CMA CMA 통장이랑 비슷하다 개념이라 보시면 과거의 CMA가 뭐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사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가 생소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알려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재테크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 교체 가능하다.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구 CMA 신 ISA 이사라고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업인 다 가입 가능하고요. 재형저축 등이 연봉 5천만원 이하 제한이었다라면 ISA는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는 3월 14일이고요. 신탁과 일명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 상생이 있다라면 요 이사에 대한 일정을 보고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1분 늦었네요. 한 2분 늦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황 준비한 게 많았었는데 더 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방송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아침 시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심차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큰 수익 만들도록 하시고요.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는 수익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성공하는 성공 자동 매매 함께해요. 위너 트레이더. 여기는 위너스 톡. 저는 양봉 캔들의 캔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 아침 시황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